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홍 선생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허리 디스크일 텐데요. 이 허리 디스크는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한 지금은 가볍게는 주사나 물리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과연 지금과 같은 치료가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허리 디스크를 치료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옛날에는 허리 디스크라는 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를 했었고요. 소와 기구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도 했지만 사람이 직접 허리를 구부려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힘을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채널을 이전부터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리 디스크의 이 앞쪽이 눌리면서 복압까지 올라가게 되면 디스크 뒤쪽으로 손상이 가해지면서 디스크에 조그만 파열이 생길 수 있고, 오래되면 이 디스크 주변이 불안정해지면서 협착증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자세로 오랜 시간 지나게 되면 허리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도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는 데 적응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허리를 펴는 신전근이 약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허리를 앞으로 구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디스크의 손상도 심해지게 되고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보면요, 궁중 내시들 또한 허리 통증이 굉장히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역시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시들은 항상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조아리는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허리를 숙인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허리 구부리는 근육들은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짧아지고요, 허리를 펴는 근육들은 길어지고 약해지면서 허리 앞뒤쪽 근육 사이의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동반한 후관절의 관절염이라든지 디스크, 협착증 같은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명확하게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이런 명칭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의보감에서도 허리 통증, 요통을 10가지로 분류했던 기록이 있는데요. 표로 지금 보여드릴 테니 한번 보실까요? 굴신을 못할 정도는 아니나 은은한 통증이 지속된다는 신허요통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무거운 걸 들다가 접질려서 생긴 요통이라고 부르는 좌섬요통이라는 것도 있고요. 좌골신경통과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풍이 신을 손상시켜오는 요통으로 일정하지 않게 허리 이곳저곳이 아프고 다리가 당기는 통증, 풍요통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이런 허리 통증을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증상이나 원인에 따라서 뜸이나 침, 아니면 탕약 이런 것들을 통해 허리 통증을 치료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 효종 때의 승정원 일기를 보면요, 방금 의관에게 약 3일 전부터 허리 사이에 은은한 통증의 증상이 있으셨다는 교지를 받았다. 그래서 어떤 약재를 사용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인조 때의 기록을 보면 전하께서 요즘 전에 앓던 요통이 다시 나타나고 귀병 또한 다시 나타난 것 같다. 그래서 단지구나 경락침 같은 걸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약물 치료나 침술 치료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일종의 물리 치료나 약물 치료 또는 주사 치료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조선시대의 허리 통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를 했을까요? 일단 척추 질환 치료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나 협착증 관련한 내용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가 처음 요통이라고 한 거를 기술한 이후에 디스크나 허리 질병 관련한 치료 방법은 지금 같은 디스크의 개념이 아니라 조선시대처럼 증상을 조절한 정도?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일반인 분들도 디스크에 손상이 있으면 허리가 아플 수 있고 다리 쪽으로 저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디스크 손상과 관련된 발견은 그럼 언제 나타나느냐?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쯤 1934년에 미국 신경외과 의사인 릭스터 박사가 스키를 타다가 이렇게 심한 충격을 받아서 흔히 말하는 이 좌골신경통, 다리 뒤쪽으로 이렇게 뻗치는 통증이 있는 사람의 허리뼈를 열어서 봤더니
봤더니 신경을 심하게 누르는 혹이 있더라. 그런데 이걸 제거했더니 그 다리 저리고 땡기는 증상이 좋아졌더라 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혹, 손상받은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을 하니까 다리 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생기나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1958년에 영국에서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디스크에 눌리는 신경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경을 압박하고 자극해 보았더니 의외로 별로 아프지 않고 불편한 느낌 정도만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은 디스크가 이렇게 신경을 눌러서 다리로 퍼지는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정상적인 신경을 눌렀을 때는 괜찮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1993년에 스웨덴의 올마르케르라는 박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디스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가 손상되었을 때 나오는 수액의 그 성분들을 신경에 묻혀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미경 관찰을 했더니 신경 주변에서 막 염증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좌골신경통처럼 다리 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이 디스크가 눌려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가 찢어지면서 거기에 있던 수액이 나와서 신경에 자극을 주니까 그때 통증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지금의 디스크 치료에 사용되는 개념을 어느 정도 확립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MRI 같은 디스크를 잘 볼 수 있는 진단 장비도 발전하면서 디스크의 문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신경 주변에 주사를 하는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내시경 또는 수술로 디스크의 일부만 제거하는 방법들이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치료받고 계시는 다양한 현대적인 의학 치료 방법들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재밌으셨나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떤 원인으로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치료를 했는지, 그리고 현대 치료법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옛날과는 달리 현대의학은 원인과 함께 인체 해부학적 지식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이제 원인을 찾으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발전해 왔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상을 조절해서 통증이 좋아지더라도 재발하지 않으려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스트레칭과 운동을 꾸준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허리 건강, 더 나아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욱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